네. 258쪽. 네. 366조 6조 법정시장권 나오죠? 네.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개사법 실무하면서도 이게 같이 나올 거예요. 무슨 이상권? 법정지상권. 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네? 약정이죠. 약정. 법정. 약정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해서 설정되라는 게 무슨 이상권이고, 약정 지상권이고, 법정 지상권은 약정한 적이 없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뭐 인정하는 거? 지상권 인정하죠? 그럼 여러분들 추인도 있었지,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은 뭐예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뭐 하는 거? 간주하는 거. 땅, 전. 뭐라고요? 땅, 전. 이게 뭐죠? 취소, 원인, 소멸, 전. 이 상태에서 전이 경담 양강해봐야 법정 추인이 아니야. 에? 근데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전이 경담 양강해야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러니까 법정자 들어간 거 쫙 항상 내 것으로 만드세요. 다 시험거리야. 16개 최소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과락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차 점수도 평균이 60이 넘고 2차 평균도 다 60점이 넘는데 1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과락 나왔을 때. 뭐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과락을 뭐 한다? 면해야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야? 부담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몇 개 맞으려고? 몇 개 맞으려고? 40개 다 맞으려고 하다가 뭐야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항상 시험 볼 때는 그냥 뭐나 면하자. 그저 과락이나,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는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더라도 뭐만 면하자? 과락만 면하자. 그럼 몇 개만 풀면 돼. 그러면 16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풀고 나머지 건 뭐 한다? 한 줄을 긋든지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차차 뭐 한다 점수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이제 몇 개? 20개. 그러니까 16개만 갖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4개 업되고 나머지 또 4개 업돼서 24개는 돼요. 아시겠어요? 법정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법정지상권 관련된 조문이 거기 몇 조 있어요? 366조가 있죠?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둘이 뭐 한 적 없어요? 합의한 적 없어요? 그럼 건물 뭐 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는 내야 돼요? 토지 지료는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료 재료를 가서 합의했는데 만약에 지료가 또 몇 년분 밀리게 되면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이제 뭐 할 거야? 소멸 청구 들어오지. 그럼 건물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밀리지 않도록 지료가 밀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찔끔찔끔 밀려서 몇 년분에 달하게 되면 그럼 약점 잡힌 거야. 그럼 건물은 뭐하라?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경우를 봅시다. 이런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가 네, 아무것도 없은 빈 토지입니다. 무슨 토지요? 자, 두 번째는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또 세 번째는 토지 위에 뭐가 있다?
똑같이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갑의 토지예요. 전부 다 갑의 토지, 갑의 토지. 자, 근데 이 건물은 갑의 것이야. 누구 거요? 근데 이 건물은 뭐 A 거를 합시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요거 빈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빈 토지 담보 대출 이렇게 했어요. 저 당권 뭐 했다? 설정한 겁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그건 을은 뭐 때문에? 자신의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뭐라고 적어놨다? 저당권. 자, 그 다음에 빈 토지에다가 뭐 설정한 게 아니고 토지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 역시 마찬가지. 뭐 설정한 거예요? 자신의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지금 여기. 예? 뭐 때문에? 자신의 채권 때문에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저당권 설정 후에 아이고 저기 누구께서 네? 갑께서 누구께서 갑께서 여기다 건물을 딱 축조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칠까?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은 안 미칠까? 응? 안 미쳐요.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뭐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병이야. 누가 경락받았다? 병. 자,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병은 또 갑한테 싸우겠다. 그죠? 뭐라고 싸울까? 병은 갑한테. 남의 토지에 뭐가 있으니까? 병이 뭐라 그럴까요? 건물 뭐 하라? 철거를 뭐예요? 요구하겠죠. 갑은 또 뭐라고 떠들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가 넘어갈까요? 네. 자, 뭐가 되면? 경매가 됐어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아. 병, 뭐가 있다고요? 상황 똑같잖아, 지금. 그죠? 또 병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내 토지 됐으니 건물 뭐하라? 철거 요구하라. 이렇게 갈 거고. 또 똑같아요. 이적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토지만 경매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현재 상황은 이건 병이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지금 A 거죠? 그럼 병도 역시 마찬가지 건물은 뭐 할 거예요? 철거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은 366조를 들고 와서 자, 저당권 붙어 있는 물건이 뭐로 넘어왔다? 토지 건물 달라졌으니까 응? 나는 뭐 인정받는다? 지상권 인정받는다. 따라서 나는 뭐가 있다? 에? 법지가 뭐야?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철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또 얘도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저당물 뭐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달라지면 나도 뭐가 있다? 법치 주장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는 건물 뭐 하지 철거 못 하겠다. 지료는 주겠지만 여기도 뭐예요? 하여튼 뭐로 저당권 붙은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누구도 A도 뭐가 있다? 법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점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전부 다 하지 않고 에? 거기 저당권 무슨 당시 그 설정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저당물 경매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는 거야. 생략돼 있어. 뭐냐면 저당권 무슨 당시에 이 설정 당시죠. 이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건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같았죠. 이거는
이건 다르네.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은 이 B번일 때만 법지를 인정한다. 어느 때만? 이때만 뭐를 인정한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오면, 네? 자, 손 피세요. 여기 있잖아, 이거. 연습해.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어느 그림이 제일 예뻐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법지가 나오면 저당권 관련된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오면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했을 때 하여튼 법지 있다, 없다는 결정하면 되잖아. 그럼 어느 그림이 제일 예뻐요? 제일 안정적 요거 있잖아. 이때 뭐가 있다는 거다? 법지를 인정한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판례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인정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법이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이런 건 없어. 서로 뭐 때문에? 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얘가 뭐야? 딱 결정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X일 때는 뭐가 없다. 법지 인정하지 않죠. 그럼 나중에 건물이 뭐가 돼도 신축하더라도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부터 뭐 해도 달라도 법상권을 뭐 하지 않는다. 그럼 왜 다를까? 아니 왜 다를까? 처음부터. 그건 간단하지. A가 토지세로부터 뭐 받아서 지상권 설정받아서 등기해서 건물 지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임차권으로 뭐 해서 토지 임차권 있잖아. 토지 임차권 뭐는 하지 않았지만 등기 안 해줬지만 이 건물 등기한 다음에 설정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가 뭐요? 안 된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단신축. 무슨 신축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달랐을 때 경매론에서 달라지게 되면 이 지상권 등기된 사람은 이 저당권 등기보다 뭐함으로? 빠르니까 이 지상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건물 뭐 할 필요가 없어. 철거할 필요가 없고 지료만 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똑같은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았지만, 자, 건물조차도 뭐가 안 돼 있으면 이 족보가 있잖아. 족보 없지. 그럼 뭐 할 수가 없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건물 뭐 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여기 뭐가 있으면 토지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 등기라는 족보가 있잖아. 이게 이 등기보다 뭐하면 빠르면 철거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야. 무단신축자한테 얘는 경락인이 얘한테 가서 건물 폐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는 요구할 수 있어? 철거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원인 가지고 공격 방어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 인정할 필요 없는 거야.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뭐 해야 돼요? 단계 보란 말이야.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법지 있으면 여기는 철거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그렇지.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운명이지.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여기는 그 운명에 따라 가는 거니까 뭐 불만이 없을 것이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철거해야 되는 이런 게 제일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이 뭐 되지 않도록 철거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일괄경매. 무슨 경매? 그래서 여기는 일괄경매에 무슨 성이 들어간다?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건물은 효력이 안 미치는데 토지 건물을 같이 한꺼번에 모두 집어넣으면 한 사람이 경락받을 거 아니야. 그럼 건물 뭐 할 필요가 없어? 없죠. 그럼 여기도 이게 돼야 돼. 이게 같아야 돼. 무슨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같은데 경매 당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아야지 뭐한다?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만약에 뭐하면 여기서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절대 할 수 없다. 다르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제가 지금 뭐하고 뭐를 같이 한 세트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랑 무슨 경매를? 한 세트로 공부해야지 냈게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먼저 결정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시세요? 뭐하고? 법지하고 무슨 경매? 따로따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쪼개면 내 머리만 쪼개져. 쪼개진 거 자꾸 뭐하라? 종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 그럼 모이면 다 한마디씩 할까 안 할까? 해요. 저번에 TV 보니까 백종원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무슨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각자 다 음식 만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한마디씩 할까 안 할까? 또 이 맛이 마지막에 무슨 들어가는데 깔끔하지 않고 어쩌고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야. 그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대. 이거 메뉴로 팔 수 있는지 얼마면 결정되는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아주 단순무식하게. 그럼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야? 각자 전문가 있으면 그 백종원은 그 얘기를 다 해보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융합을 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하도 자기 말들이 많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뭐 하지 말고 쪼개진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융합해서 그걸 한꺼번에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해서 법정 지상권 해보세요. X 이코로 다르다.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법치는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일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지금. 이때 있고 다르면 없다. 그러면 X는 건물 철거해야 되지. 법치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 요거는 그 원인에 따라서 가시도 가능성 문제 없는 거지.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아니야. 그때 철거를 막기 위해서 밑에서 해야 돼. 없다가 나중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때? 경매 당시야.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중요치 않아. 무슨 당시에? 같으면 무슨 경매? 그러면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 있었지. 거기 뭐 없어? 이거는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들어서 읽으셔야 돼. 들어갑니다. 자, 259페이지 2번의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뭐 할 것? 그래서 첫 번째 건물 없는 토지 있죠? 건물 없는 토지에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 뭐 되지 않는다. 자, 왼쪽에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은 다음에 건물이 뭐 봐야? 신축해봐야 법지 없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럼 건물 철거돼야 되겠죠. 그러나 무슨 당시?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면? 같으면 일괄 경매 토지 경매 캔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의무가 아니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싫으면 끝까지 뭐로 넘어갈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도 관계없어. 일괄 경매 토지 경매 캔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일괄 경매가 되면 건물 뭐 할 필요가 없고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 끝까지 뭐만 가면 토지만 경매되면 어차피 철거해야 돼. 됐어요? 자, 그래서 X를 산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할 것? 이거네, 이거.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니은 A에 뭐라고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 한 때? 다른 때 건물에 관해서는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건물을 위해서 다시 뭐요?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아까 했잖아요. 그러나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 방어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 인정할 필요 없다? 법지 인정할 필요 없겠죠. 그럼 B번만 봅시다.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죠. 법지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B는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으면 혹시 뭐가 바뀌어도 건물 소유자가 F로 바뀌어도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기준이 언제? 그러니까 저당권 법정 지상권 나오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률 법지 취득은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겠죠? 언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까요? 네? 토지가 뭐로 넘어가서 경매 넘어가서 네? 토지 소유자가 됐을 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뭐하는 순간 완납하는 순간 건물 소유자는 자동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기억 있죠.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법정 지상권 뭐한다? 인정한다. 자, 그 출발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괄 경매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무슨 경매요? 네, 일괄 경매. 자, 페이지 가겠습니다. 314페이지. 313페이지 가시면 자, 가로 3번이 뭐고요? 지상권에서 이미 기술함. 밑에 가로 4번 무슨 경매? 그러니까 X 이코르 다르다. 그죠? 같을 때 법지 있고 다르면 법지 인정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하면 법지 없죠. 그러면 건물 철거는 억울하잖아. 그래서 같을 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으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들어가죠. 네, 그럼 314페이지 가봅시다. 3번 요건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있죠? 그럼 거기다 X 치면 되겠네. 나대지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A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후 저당 토지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서 일괄 경매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정 당시부터 토지에 뭐가 있었다면? 무슨 경매?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일 때는 일괄 경매가 안 되잖아. 이거일 때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 이외의 제3자가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가 성립하지 않죠. 또한 설정자가 건물 축조 일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일괄경매권 성립하지 않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A, B는 뭐 한 거예요? 경매 당시 다르면 일괄경매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C가 있죠. C 박스 하세요.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저당권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요?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한 때 민법 365 정한 일괄경매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럼 A, B는 뭡니까? 경매 당시 다르다는 얘기고 C는 경매 당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일괄경매도 언제 인정하는 거야? 경매 당시 뭐 해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건물을 제3자한테 팔면 경매당이 다르죠. 일괄경매 안 되지. 근데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같지. 그때 뭐가 인정된다? 보세요. X죠. 축조했죠. 만약에 다르면 안 돼. 같을 때 일괄경매가 되죠. 그 생각을 여기다 계속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법지 없죠. 그죠? 법지 없죠? 그럼 이제 무슨 경매 들어가려면? 무슨 당시? 다르면 안 되고 같을 때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가 저당권자 선택의 자유죠. 네? 이건 영어로 can. 일괄경매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그냥 뭐만 할 거야. 나 토지만 경매할 거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일괄경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뭐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뻗칩니까? 근데 여기 하다가 머리 아파. 연습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법지가 없는 거지. 법지 있는 거지. 법지 없지. 그죠? 그럼 다른 것은 운명이니까 일괄경매할 필요가 없는 거지. 법지 있으면 일괄경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일괄경매할 때 또 무조건 하는 거 아니지? 무슨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같아야 돼. 토지와 건물이 뭐다? 무슨 당시에? 같으면 뭐다? 일괄경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괄경매 can, 토지경매 can. 그게 선택의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뭐야? 그러면 설령 일괄경매 하더라도 토지만 입장권 있는 거지. 건물은 입장하면 안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하고 뭐를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저당권 법지와 일괄경매. 그러니까 일괄경매가 먼저가 아니네. 먼저 법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무슨 경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매를 따로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중에 또 여러분들 경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자격증 따신 다음에. 근데 뭐가 나와 있대도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 또 그때 가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외우는 사람 나중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걸 바탕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258쪽에 무슨 지상권? 저당권, 법정 지상권. 따라서 이 366조 배제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계약서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너 법치 써라. 그래야지 돈 빌려주겠다. 그럼 무조건 쓰는 거 그럼 포기하겠다. 써놓고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 뷰응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거 쓰면 나중에 그거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걸 왜 쓰냐? 그 말 하면 하수야. 말 딱 가만 특히 써달라면 뭐야? 그냥 써줘. 아무런 효력이 있어 없어? 결혼하면서 각서 쓰래.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 써줘. 아무런 효력 없어. 또 이혼하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써달래. 써줘. 아무런 효력 없어. 보통은 약속은 지키는데 그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야?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뭐다? 작년에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은 출발해서 놓치지 마세요. 이 밑으로 들어가면 구석진 거 낼 때는 내가 좀 뭐가 없지만 힘이 없지만 출발을 물어봤을 때는 절대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놓치지 마세요. 출발만 안 놓치면 다 마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꾸 깊은 데 가서 상처받지 말고 뭐하라. 앞에서 놀으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에서 법정지상권 정리할게요. 자, 다음 지역권 갑시다. 264페이지. 지역권 뭐 겪나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 첫 번째,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해본다. 합의를 끝까지 안 해줘. 법원 가야지겠지 뭐. 그 합의하는 게 뭐다? 용익 물권, 통행 지역권. 합의 안 해주면 네 글자 상린 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 그 제목이 있으면 내게 될 거고, 제목 있으면 안에 뭐만 채우면 돼. 내용만 갖다 채우면 되잖아. 근데 뭐가 없으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머리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MRI 찍어보면 뭘 찍으면 구분 소유가 돼 있어야 돼. 학개론방, 민법방, 공법, 등기, 지적 이게 딱. 근데 MRI 찍으면 이게 뒤집박죽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정리되는 느낌을 가지고 차분히 가시래.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권 할 때는 아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지역권이 나오면 인여권이라는 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무슨 권요? 여기서부터 그냥 풀어갈게요. 지역권. 그러면 인여권도 타인 토지가 있고, 지역권도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편익을 받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편익. 인자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다? 네, 사람이 편익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땅이 뭐야? 땅이 토지. 뭐라고? 토지. 그래서 자기 토지. 무슨 토지요? 책에다 땅 안 나와. 그렇게 땅 뭐라 나와요? 토지.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게 뭐다? 여기는 사람이고 여긴 뭐예요? 토지. 그러니까 이 이는 뭘 얘기하고요? 이는 요걸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지는 타인 토지일까 자기 토지일까? 눈치가 빨라야지.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자기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있는 누가 갑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뭐 설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갑의 명칭이 뭐가 되고 지역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무슨 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편익이 뭐냐냐 이게 편익이. 그럼 가서 이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건 아니고, 예? 가서 이걸 점유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편익에 뭐 하는 거다? 이용하다. 그러니까 편익이 뭐일 수도 있고 관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바닷가야 이게. 그래서 뭐가 보여 이게? 뷰가 좋잖아. 근데 앞에 이 토지 뭐 해가지고 토지가 아주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 앞에다가 건물 앞으로 이렇게 짓겠다고 뭐야? 간판을 달아놔. 그럼 뭔 일이 발생해? 이거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 토지인데.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건물을 이렇게 줘도 어차피 막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무슨 토지? 자기 토지가 있고 여기 무슨 토지가 있으면 타인 토지가 있으면 을이 갑한테 가서 건물 지을 때 앞에 좀 막아도 좋지만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뭐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반은 생길 수 있잖아. 여기 이상 뭐 하지 말아달라. 대신 그만큼 내가 뭐 주겠다. 대가를 줄 테니까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건물 지을 의도는 없었어. 그냥 거기다 조감도를 해놔가지고 뭐야? 오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게 가서 역으로 제한할 수 있잖아. 내가 이만큼 지면 너 건물 뷰 날아가는데 어떡할래? 역으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 또 매립 지역권, 용수 지역권 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설정자는 타인 토지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점유하는 거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뭐가 없어. 204 점유권, 반환, 점유권 이거 아무것도 없어. 또 지역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을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몇 조를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작년도 기출 문제야. 지역권자는 소유자 반환 청구권을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하지 않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청 얘기 끝났어요. 무슨 건? 물청. 그 다음에 지역권 했을 때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이 요역지하고 승역지야. 자,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어디야? 이게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역지가 되고 지역권 승낙한 토지가 요역지가 되고 타인 토지가 뭐가 된다? 승낙한 토지. 기출 문제를 보면 자꾸 이거하고 이거 바꿔서 내. 뭐하고 뭐를. 그래서 지역권 이거 절대 바꾸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정자는 뭐하고? 시험에 설정자는 간접점이라고 틀리겠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한테 점유를 줬다가 반환받으니까 무슨 점유가 되지만 얘는 점유를 줬다 반환받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지가 뭐 하는 거야? 간접점유자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지역권자 자기 토지가 있을 때 이게 움직이면 무슨 토지가? 이게 주가 되고 이 지역권은 뭐가 되는 거다? 주종관계에 들어가는 거. 무슨 관계? 그래서 조문 딱 두 개 가지고 승부할게요. 그래서 264페이지 291조 무슨 건 내용? 조문 하나 있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권리가 있죠.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고 타인 토지 바로 사용 들어갔지.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2번, 의의 2번 요역지는 일필 토지 이해됩니다.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뭐일 것? 전부. 바꿔서 내죠. 요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리죠. 또 타인 토지는 반드시 전부해도 틀리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부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무슨 성? 자,
부종성이 뭘까 봤더니 그 글자를 설명드리면 이 얘기예요. 부종성 있죠? 그럼 종이 있죠? 그게 뭐가 있다냐면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 종 관계에 있으니까 종은 부착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주가 움직일 때 붙어서 갈 성질이 무슨 성?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종 관계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주종 관계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뭘까?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주가 가면 종을 데리고 가겠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있고 10살 먹은 동생이 있어. 그럼 동생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이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동생 손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수반성. 데리고 간다. 뭐 한다고?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생 데려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주가 독립해서 가면서 동생 가둬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반 뭐하다? 배제, 득약 뭐하다? 유효하다. 단 등급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겠지. 세 번째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형이 컴퓨터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동생 되게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동생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독립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될까 안 될까? 세 가지 경우. 주 가면 뭐 데려가고 배제할 수도 있고. 단 종을 독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65페이지에 거기에 파란 글자 세 파트가 있죠. 는 자기 토지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지역권도 함께 뭐가 된다? 같이 데리고 가겠죠. 또 유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가 되면? 설정되면 이들 권리는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지역권에 미치겠죠. 주, 종 관계 있겠죠. 그러나 니은 지역권 수반성은 당사자 특혜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유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유역지로부터 자기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죠? 네. 담보 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주된 자기 토지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가능하겠죠. 근데 종된 지역권만 따로 떼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겠죠? 지역권에는 뭐 설정할 수가 없고 자기 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에도 관계없겠지만 종된 지역권을 주된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권리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만큼은? 지역권 자체는 뭐 설정할 수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역권은 그 두 가지 가지고 버티세요. 무슨 성 가지고? 네, 주종 관계는 부종성 가지고 공격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가셔서 294조 체킹하시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취득, 시효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는 거. 원래 여러분들 점유, 취득, 시효는 뭘 해야 되죠? 점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역권 제가 맨날 뭐가 없다고 그랬어?
점유가 없다, 없는 줄 알았더니만 또 법조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 판례가 뭐냐면 통로 개설이 있어요. 파란 글자 있어요? 남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해서 왔다 갔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통행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268페이지 가세요. 자, 맨 밑에 3번 있죠? 네? 214조 규정은 지역권에 뭐 한다? 준용. 몇 조가 없어요? 준용 안 하죠? 214조 준용하지 않는 이유? 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파란 글자 뭐 적혀 있어요? 반환이 네 글자로 뭐예요? 그럼 점유를 해야지. 점유를 내놔라. 지역권 반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누굴 떠올려야 돼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14조, 204, 205, 206조 다 들어가지. 근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04, 205, 206조가 없어서 213조를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혼자 미친 애가 누구지? 걔는 점유가 먼저 돌다 유치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만 있지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잠 쉬었다가 전세권 하겠습니다.